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입니다. 오늘은 오색면역 체질음식은 응용식품의학이며 과학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색면역 체질음식은 과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체질 개선을 위한 오색 음식 분류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색면역 체질 음식은 굉장히 예술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학 하면은 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법칙들이 떠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듯이 열역학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떤 기계나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그 물체나 기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충분히 투입을 시켜야 그 물건이나 그 기계가 작동하고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에너지의 열을 내려면 거기에 기계에 적합한 필요한 에너지를 잘 품질 좋은 것으로 정확하게 공급할 때 그 진정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기계는 정확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원리가 참으로 비슷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조직과 장기를 작동시키고 운행시키면서 우리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그와 같은 물질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작동하고 운행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학은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5는 8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수학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내가 음식을 먹은 만큼 그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몸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일이나 음식, 육류, 고기, 콩류, 야채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생활 속에서 영위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그 음식을 받아들여서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몸이 재관리해서 재가공해서 재합성해서 재합성 즉 과학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물질의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계절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 여름, 장마, 가을 순으로 일정한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절이 모호하니 봄이면서 여름 같기도 하고 여름이면서 가을 같기도 하고 장마이면서 여름 같기도 하고 또는 가을 같으면서 겨울 같기도 하면서 약간의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정확하게 봄, 여름, 장마, 가을, 겨울 순으로 5계절로 정확히 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확하게 순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이 발생할 때 거기에 맞도록 지혜롭게 잘 응용해서 음식을 먹고 처리를 해야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하고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한 번 질병이 발생하면 영원히 고칠 수 없거나 영원히 나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또는 응용을 잘하면 몸이 거기에 맞춰서 그 재료를 가지고 열역학 법칙처럼 잘 조절해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홍삼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과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삼과 사과즙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 이 두 가지 것 중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비염을 일으키는 음식은 이렇게 백색, 즉 사과계통의 백색의 물질이 바로 비염을 일으키는 음식이 됩니다. 반대로 비염을 회복하는 음식은 홍삼이란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는 응용할 것인가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염을 낫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비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과, 즉 백색의 계통의 음식을, 이게 지금 한 봉지에 100ml인데 요거를 50ml만 먹고 또는 아예 절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염을 회복할 수 있는 물질인 이 홍삼을 먹을 때 요 한 봉지를 하루에 한 봉에서 두 봉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비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한 번은 사과를 즙을 먹고 한 번은 홍삼즙을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비염이 여간해서 잘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비례가 동등하게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유입해서 들어오니 비염을 도대체 몸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염을 몸에서 제거하려면 이 백색을 가지고 있는 사과, 배즙 같은 거, 기타 백색의 물질을 줄이거나 차단을 해주고 반대로 홍삼이나 빨간색 계통의 여러 가지 물질을 부지런히 먹어주면 이 물질을 가지고 비염을 일으켰던 어떤 물질들을 서로 상쇄해서 제거하고 없애면서 그 항체를 만들어서 비염을 일으키는 어떤 모든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색의 단백질이 닭고기인데 또 흰 백색을 가지고 있는 작두콩인데 요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작두콩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염이 계속해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흰색 작두콩을 먹는 걸 차단하거나 중지하고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팥이나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 양고기나 또는 송어나 연어 이런 종류의 단백질을 부지런히 먹는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몸속에서 응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비염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몸에서 제거해서 드디어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비염이라는 물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간을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사과나 배즙을 계속해서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비염이 몸에서 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염을 회복한다. 그러면 녹색을 또는 이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홍삼을 하루에 한 봉에서 두 봉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먹었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비염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서 서서히 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용한다고 하면요. 자, 나는 비염이 없다, 건강하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사과즙, 오후에는 홍삼즙을 먹으면 우리 몸의 건강이 잘 균형이 맞아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사과즙, 홍삼즙을 한 봉씩 먹으면 하루에 건강이 잘 유지가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몸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는 절제하거나 제거하고 하나 위주로 부지런히 먹게 되면 몸인 드디어 그 물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합성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렌지와 키위가 있습니다. 자, 오렌지를 부지런히 먹으면 위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키위는 위암을 가지신 분들이 부지런히 먹으면 오히려 위암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키위는 녹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렌지는 노란색이며 황색이 되겠습니다. 위암을 회복하려면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단호박이나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음식들이 위암을 회복하는 물질로 작용해서 위암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녹색을 가지고 있는 키위나 녹색을 가지고 있는 청포도, 녹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야채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위암이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암이 더 극심해지고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는 이 음식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질병이 회복하거나 또는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평소에 어느 질병이 아무것도 없고 건강하다면 두 가지를 그냥 같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때 키위를 좋아하고 또 청포도를 좋아하며 야채를 많이, 녹색 야채를 특별히 많이 좋아한다고 가정할 때 끊임없이 그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우리의 위장은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장이 내벽 세포에서 점점 위장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위장이 세포 변형이 일어나고 위장의 내벽에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장막에 코팅제가 자꾸 벗겨지거나 없어지면서 위장 보호 물질이 없어지면서 위장이 점점 공격을 받아서 위장이 차가워지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위암 속에 들어있는, 즉 위장 속에 들어있는 헬리코박터 균이 그 균이 위암을 일으킨다고 주로 많이 하는데 물론 작용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균들이나 그러한 어떤 요인들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위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암을 일으키는 조건을 가진 녹색이나 검은색 물질을 먹는 걸 퍼센트를 줄이거나 적게 또는 차단해서 그 다음에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백질, 과일류, 기타 모든 콩류 그런 음식들을 열심히 먹으면 위장의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장이 여러 가지 어떤 바이러스나 기타 위암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이 있는데 녹색이나 검은색 관련된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기타 물질들이 위암을 일으키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암을 일으키는 녹색의 물질과 검은색 음식을 차단시키고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요인을 점점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명상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청국장, 된장, 그 다음에 소고기, 또 노란색 콩류, 병아리콩, 메주콩, 기타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과일 종류들 여러 가지 음식들을 부지런히 먹게 되면 위암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소 때 이 음식을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질병이 회복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하고 또 역시 키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
역시 대장암도 녹색이나 이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녹색 음식이나 빨간색 음식이 대장암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을 관계된 모든 음식과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은 우리 몸의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장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장암을 회복하는 음식은 바로 요 백색을 가지고 있는 베라, 바나나, 참외, 기타 백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 대장암을 회복하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오렌지도 대장암을 회복하는 노란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장암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면 내가 도저히 녹색이나 빨간색을 끊을 수가 없어. 그러면 녹색이나 빨간색 퍼센트는 한 10%나 20% 먹고 백색이나 또는 노란색 계통의 모든 음식을 80% 이상 먹어줘도 대장암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면서 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장암을 정말로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녹색이나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탁 차단해 버리고 백색이나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기타 모든 부분의 음식을 완벽하게 100% 먹어준다면 대장암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한쪽 음식을 죽어도 다 못 먹어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비율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빨간색이나 백색이 있는데 나는 빨간색은 한 20%만 먹고 백색은 80% 먹겠다 라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좋아지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회복하는 속도가.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따라서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신체적으로 매우 많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흔히 아는 질병 중에 협심증이라는 질병을 많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에서 동맥경화나 여러가지 많은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서 우리의 심장에 관한 혈관을 차단하거나 혈액순환이 장애가 일어나면 협심증이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협심증을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음식 중에서 있는데 어떤 음식은 협심증을 점점 악화시키고 어떤 음식은 협심증을 즉 회복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라지배, 즉 배와 도라지 또는 홍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음식을 우리가 있는데 이 음식은 어떻게 우리가 응용하냐에 따라서 협심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홍삼이 있습니다. 홍삼을 협심증 환자가 있을 때 홍삼을 먹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 협심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삼을 꾸준히 먹으면 오히려 협심증이 더 심해져 가지고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즙은 협심증을 회복하는 음식의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응용하는데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먹으면 똑같이 100ml 먹으면 협심증은 더 악화지지도 않고 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협심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홍삼을 먹지 않고 이 배를 부지런히 먹는다면 협심증은 시간이 흐르면 좋아지고 나아지거나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3개월 단위로 먹는다고 할 때, 홍삼도 만약에 3개월 먹고, 배즙도 3개월 먹는다고 할 때, 똑같이 먹으면 협신증은 나아지지도 않고, 악화되지도 않고, 쌤쌤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홍삼을 먹으면 건강에 좋대 하고,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봉지에서 2봉지씩 꾸준히 먹어버린다. 3개월 동안. 그러면 협신증 환자는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서 정보를 듣고 어느 날 배즙을 부지런히 먹을 계획을 세워서 3개월 동안 부지런히 배즙을 먹었다고 가정할 때 협신증 환자는 배즙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며 협신증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2가지를 다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방법은 또 응용하면 됩니다. 자, 홍삼은 하루에 50ml만 한 번 먹고 배즙은 하루에 100ml를 2번 먹어버리면 역시 협신증 환자가 부드러워지거나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삼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홍삼을 많이 먹으면 많은 질병이 더 악화되거나 더 나빠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배즙을 먹으면 건강하다고 해서 또 배즙을 부지런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배즙을 먹으면서 질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자세한 정보를 잘 확인해서 정확하게 잘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에 많은 도움과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배즙 같은 경우, 배즙 도라지 같은 경우는 비염 환자나 A형 감기라든지 그 다음에 류마티스, 그 다음에 통풍 환자들은 굉장히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불러준 통증, 비염, 류마티스 환자들은 이 홍삼 계통을 빨간색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2가지를 동시에 먹는다? 그러면 그 환자들은 나아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항상 쌤쌤이로 항상 그저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러준 대로 통풍, 비염, 류마티스를 가졌다. 이런 분들은 이 100세 음식의 비율을 확 낮춰버린다든지 차단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매우 조금만 먹는다든지 하고 빨간색 계통을 부지런히 충분히 먹는다면 지금같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환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몸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응용이 되어 있어서 이 관계와 원리를 한다면 다양한 질병들을 잘 응용하면 많은 질환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나는 음식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모든 걸 다 먹고 살래. 그러면 나는 질병으로부터 회복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건강을 찾고 건강한 질병을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진짜로 진정으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건강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또 찾고 또 찾으면서 노력할 때 건강을 대부분 회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또 고혈압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고혈압도 2가지 종류가 됩니다. 저 빨간색 때문에 심장 때문에 심장의 에너지가 강해서 오는 고혈압이 있는가 하면 신장의 에너지가 강해서 오는 고혈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도 심장 에너지가 강한 고혈압 환자가 있을 때 이 2가지를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혈압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자, 신장성 콩팥성 고혈압으로 있다 할 때 이렇게 100세 음식을 부지런히 먹으면 오히려 고혈압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신장성 콩팥성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홍삼을 부지런히 먹으면 오히려 고혈압이 좋아지게 됩니다. 똑같이 먹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쌤쌤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법칙은 그 열량의 법칙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심장성 고혈압이 있다. 요 빨간색을 계속 먹으면 오히려 심장성 고혈압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나는 홍삼이 좋아하고 부지런히 평소 때 홍삼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배나 검은색, 즉 백색이나 검은색 계통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순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때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상이 나아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좋아지고 또 다시 아파지고 재발하고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가지가 우리가 보통 흔히 요리할 때 가지를 쪄서 찢어서 요리를 합니다. 이때 가지를 요리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넣지 않고 죽염만 조금 넣고 짭짤하게 가지를 묻혀서 요리해 놓으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이 가지가 색상이 완전히 변해서 완전한 녹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가지를 요리해 가지고 죽염만 뿌려서 간을 맞춰서 냉장고 꺼냈다가 넣어놨다 놨다가 한 3, 4일 4일 지나면 이 가지가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서 가지 전체가 완전히 아주 강한 녹색의 물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마늘을 딱 찧어가지고 요 마늘을 적절하게 딱 베어버려 놓으면 가지는 부패해서 쉴망정 절대로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간에도 서로 에너지의 정비례, 반비례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내 몸속에서 어떤 그런 기전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지를 그렇게 죽염에다 먹으면 그 가지는 검은색이면서 녹색으로 변하면서 녹색의 에너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녹색의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 백색을 가지고 있는 마늘을 찧어 가지고 마늘을 탁 같이 넣어서 가지를 묻혀 놓으면 가지는 쉬어서 변할 망정 색깔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음식이 예술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녹색, 빨간색, 노란색, 백색, 검은색 5가지가 서로 어떻게 조합을 이루냐에 따라서 그 색상이 다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렌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 오렌지 속에 에너지가 황색의 에너지가 깊이 들어가 있어서 이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백색도 가지고 있으며 녹색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적색의 에너지도 아니고 있습니다. 다만 녹색, 빨간색, 백색은 약간씩만 가지고 있고 주로 전체 에너지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키위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껍질을 까면 주로 녹색이죠. 물론 씨앗은 검은색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에너지 색상이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녹색의 에너지를 거의 판단해서 에너지 작용은 녹색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 속에는 이 키위 속에는 신맛도 있지만 단맛도 약간 포함되어 있고 쓴맛도 약간 포함되어 있고 약간 맵기도 하면서 그렇게 맛이 좋아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색상은 녹색의 에너지를 가장 90% 이상 함유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주로 녹색의 에너지로 간을 에너지를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삼은 원래 인삼인 백색으로 만들었지만 찌면서 말리면서 반복하면서 그 에너지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백색과 빨간색 또는 노란색 또는 다른 색 에너지를 같이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오히려 빨간색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강력하게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빨간색 에너지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맛과 모든 것이 5가지 에너지가 다 골고루 섞여 있지만 어느 쪽 에너지를 더 많이 함유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응용하면 우리 질병을 회복할 때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색상을 잘 생각하면서 이 색상이 이 내 몸에 어떻게 조절되고 응용이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로 건강을 매우 잘 합리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색면역 체질 음식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이며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견과류도 콩류도 그 양의 비율에 따라서 많은 인체에 여러 가지 기전을 일으키고 또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면서 우리 몸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평소 때 내가 어떤 질병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을 때 응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5가지 색상을 지혜롭게 잘 적절하게 응용한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아주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많은 질병들을 올릴 것인데 그런 올리는 것을 자세히 잘 듣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응용한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잘 건강을 회복하면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건강 지키면서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아마도 살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은 질병으로 고생했지만 이 오색면역 체질 통해서 잘 응용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서 지금은 무난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